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금 경상북도 포항에 와서 애국 포럼을 하러 왔습니다. 온 이유는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전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순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애국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전혀 다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적나라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문재인하고 맞짱을 떠서 문재인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김정은 밑에서 살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든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우리 포항 시민들이 결코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제일 원초적 이유는요, 3.1 독립운동 1919년 그때부터 벌써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중에 프리스턴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이승만의 눈에 번쩍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다메섹 도산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정면적으로 만난 사건 때문에 이승만 속에는 인간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실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는 직관력, 그것을 영어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에게 교회 쪽으로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승만 눈에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 개인, 가정, 또 국가, 사건을 이승만은 딱 보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우드로 윌슨을 보는 눈이, 그 당시에도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인데 우드로 윌슨을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우드로 윌슨을 다 보죠. 그러나 이승만 눈에 한 사람에게는 우드로 윌슨이 어떻게 보였냐, 저 사람은 반드시 대학 총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승만이가 딱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드로 윌슨을 점령하려고 이승만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드로 윌슨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해서 둘째 딸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잭시라고 하는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인데, 그 둘째 딸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 그 학교에서 짤랑짤랑 다니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산에 토끼몰이를 하다 보면 토끼는 토끼가 뛰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목이 있어. 그래서 길목에다 딱 이렇게 이승만이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국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왜 하느냐,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이 걸려더라고.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자기 말에 걸려더라고. 어느 날 덜컥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쁜 처녀가 짤랑짤랑 가다가 보니까, 아니 동양인이 한국에서 유학하러 온 그 동양인 말에 사람들이 3, 40명이 모여가지고 듣는 거야. 백인들이. 아니 뭐라고 저렇게 떠들어.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나라, 5,00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저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일본 놈들을 쳐내기 위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이승만 연설 잘 하거든요. 거기에 드디어 윌슨의 둘째 딸이 걸려들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 헤어진 뒤에 너 아까 한 말 그거 다시 좀 해보라고. 그래 나는 일본 놈들을 쳐내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 잭시가 그렇다면 나도 너와 함께 이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걸려든 거야 처녀가. 나중에는 둘이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우리의 국모가 프란시스카 여사가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의 둘째 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불붙었는데 나중에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결국은 가족회의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당시는요 창피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흑인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 흑인들보다. 그러니까 딸을 주겠습니까 거기? 결국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이승만은 우드로 윌슨의 가정의 패밀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뉴저지의 주지사를 마치고 결국은 이승만이가 딱 예언한 그대로 우드로 윌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딱 되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우드로 윌슨이 뭔 말을 하냐 하면은 유럽에 대한 전쟁을 보고, 이게 윌슨의 역사관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럽은 항상 그 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다 적어요. 인구가 뭐 2천만, 3천만 쫄막쫄막한데 유독히 독일이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1억 가까이. 불란서가 많고 영국이 많으니까 이 강대국들이 적은 나라를 늘 지배하는 이런 습성을 보고 윌슨이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 무슨 일입니까?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는데 이것이 한국을 향하여 외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것은 유럽을 향하여 외쳤는데 그걸 옆에서 이승만이가 보니까 잘됐다. 저걸 우리 걸로 써먹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 진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한성, 서울이죠. 그 다음에 연해주, 저 러시아 브라스포스토 그쪽이죠. 그 다음에 또 만주, 그 다음에 동경 4대 독립운동 단체에게 연락하기를 우드로 윌슨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지금 외치려고 하니까 유럽을 향하여 외칠지라도 이걸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동시에 들고 일어나라 하여 일어난 것이 3.1 독립운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학자들도 뭐도 다 뻥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헛방이에요. 이것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도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결국은 누구라고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누구라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은 이승만이가 선포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지가 뭔데 인정할 수 없다. 왜? 이승만이가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이가 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것 때문에 우리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재인이가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앞에 상해 임시정부, 그때부터 나라가 시작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피하여 가려고 상해 임시정부로 가려고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에도 거기 보니까 이승만이 앉아 있는 거야. 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이승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승만 이 새끼가 또 거기 앉아 있네. 그러면 더 땡겨.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땡겨. 그래 대한민국의 탄생은 1919년 3월 3일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무식한 저 문재인이가 떠들기 시작하는데 미안하지만 1919년 3일절도 누가 일으킨 거라고요? 이승만. 여기도 빨갱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놈은 어떻게 하든지 이승만이가 만들어 놓은 1919년 3.1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건국,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이승만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승만을 피하여 갈 길은 있다 없다? 다시요. 이승만 피하여 갈 길은 있다 없다? 그런데도 좌파 빨갱이 종북주의자 이놈들은요, 얼마나 그동안의 한국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놨는지, 얼마나 왜곡시켜 놨는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건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도 안 돼요. 3%.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특별히 어디가? 포항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교회 다니는 목사 새끼들도 그 당시 목사 새끼들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승만은 독재자, 이승만은 또 3.15 부정선거. 여보시오, 이승만이 독재자요? 독재자? 이승만이 그래 삼선 개헌해서 대통령 한 번 더 해냈다고 독재자? 미국의 루스벨트는 대통령 몇 번 했어요? 이야, 이 똑똑한 천년기념물이 하나 생겼다. 4번이라고 딱 정확하게 대답한다. 미국의 루스벨트도요, 2번 하고 1번 쉬고 이어서 2번 한 게 아니고 연타로 4번 했어요. 4번. 몇 번요? 왜? 국가가 어렵고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고 하면 대통령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루스벨트를 보고 독재자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왜 이승만 보고 독재자라고 하냐 말이야. 이 개자식들아,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때려 죽여버려야 돼 이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3.15 부정선거, 이승만은 그때 단독 후보야. 단독 후보. 무슨 후보요? 이승만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신익기 선생님은 익산에 가서 연설하고 오다가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승만의 정정은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어. 하나님이. 예? 이해되십니까? 조병욱 박사도요, 암이 와가지고 저기 통합병원에 가서 미국 수술하다 돌아가셨어요. 이승만한테 까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버렸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단독 후보야. 단독 후보. 단독 후보인데 무슨 부정선거를 해. 그러나 그 3.15 부정선거는 뭘 말하느냐? 부통령 선거. 이기붕 이놈아가 지가 대통령을, 이승만 나이가 많으니까 내일 모레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 이어받으니까 그놈아가 대통령 이어받으려고 바로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한 거야. 이승만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수없는 빨갱이 종북주의자들이 이승만은 독재자, 부정선거한 사람 있다 이 소리하는데, 정말로 건국 후에 가장 부정선거를 한 놈은 누구예요? 문재인 이놈이야. 문재인 이놈. 이승만은요,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승만의 밑에 놈들이 장난쳤지. 이번에 청와대 이 모든 부정선거의 탑 리더는 문재인 이놈이요. 이놈. 동의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문재인은 드디어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자기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문재인의 목표요. 목표. 이 선언은 작년에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그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선언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 앞에다 앉혀놓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입니까? 그 사람이 세계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 다음에 2인자입니다. 2인자. 그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개망신을 시켜본 거예요. 개망신을. 일본의 아베를 또 앉혀놓고 개망신을 시켜버려서 망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놈을 어떻게 해?
포항도 보니까 나는 선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았더니 아주 독한 사람만 다 사시네.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향하여 가문강장에서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저놈은요 좌파도 아니고 간첩의 본체입니다. 간첩의 본체. 그리고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지 마누라를 보내서 동백나무를 갖다 바치며 참배를 하는가 하면 6.25를 일으킨 3대 전범, 6.25 3대 전범이야. 세 번째 사람 김원봉을 세상에 6월 6일 날 그들이 죽인, 그들이 총을 쏜 총에 흉탄에 쓰러져 죽은 우리 국군 장병들 동작동 국립묘지 5,000명을 그 전사자들 뒤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 서서 뭔 발광을 떨었냐? 바로 김원봉이 국군 창설의 유공자라고 떠드는 거야.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저게 인간 맞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김원봉을요 국가 유공자로 태국 무궁훈장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우리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밑으로 살짝 내려놨습니다. 반드시 저 새끼는 언젠가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공산주의자 중에 공산주의자인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논문 제목 자체가 틀려먹었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형민법에 관한 연구, 이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논문을 쓸 제목이 없냐고. 아니 소련의 형민법 연구가 그게 네가 왜 써야 될 논문이요. 그런 연구 논문 쓸 제목이 없으면 정강훈 연구를 써야지. 정강훈 연구를. 맞아요? 내가 그걸 다 읽어보니까 내용은 딱 한마디요.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겠다 이 내용이고, 거기에 또 한국교회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게 조국의 논문이야. 이런 새끼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작년 10월 3일 날 우리 애국 국민들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다 일어나서 조국 물러가라 하니까 결국은 조국이가 도망간 줄 믿습니다. 작년에 10월 3일 날 여러분 오셨어요? 오신 사람은 손 들어봐. 오신 사람은. 이야, 포항이 다 해냈구나 이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보다가 10배가 더 센 추잡한 여자를, 이 추미애의 논문은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 모든 국토는 다 뺏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조국보다 10배가 더 센 공산주의자요. 이 추미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런데도 지금 국민들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요 조국은 물리쳐놓고 추미애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적응이 된 거야. 국민들이 적응이 됐어요. 치고 빠지고 한 사이에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에 젖어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응? 거기다가 이제 점점 강도를 더 높입니다. 처음에는요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대통령 당선돼서 들어가자마자 문정인이라고 있어. 그 가운데 자 하나만 틀려. 이놈은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문정인이 있는데, 연세대학 교수 문정인을 외교특보로 임명해놓고, 이 문정인이가 미국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 대통령 되자마자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미국서 한 말이 뭔 말이냐니까 막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학문적으로 한 말이라고. 학문적으로. 요렇게 빨갱이들은 치고 빠지고 계속하여 국민들을 적응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십시오. 민주당의 원내 총무인 이인영이가 2주 전에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항의할 놈도 없고, 청와대에서 뭐 정강훈 목사가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거명했더라고. 정강훈 아주 내 이름 자체를 말을 했더라고. 해봤자
정강훈 떠들어봤자 너 새끼도 별거 없어 하고 완전히 공산주의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 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를 이루면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그만 더. 이거 아니야. 다 새로 편집해라. 이 말의 전체 말은 뭐냐?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게 뭔 말이냐?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들어가는 신입사원하고 사장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교회까지 언급했습니다. 교회에서 나같이 당회장 목사하고 교육전사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동일 노동, 동일 시간, 동일 임금이라는 것이야. 이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 결국은 말을 뭐 이상하게 비틀고 뭐 경제용어를 갖다 집어넣고 발광 떨어도 그게 아니고 결국은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벌써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현란한 용어 전술에 젖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지금 절반은 공산주의로 가 있다니까요. 개구리 전법으로 보십시오. 쟤들은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원내대표가 말을 해도 국민들 누가 하나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내가 지금 열받고 있는 뭐냐, 자유우파 대표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8명이 저런 말을 듣고도 하나도 일어나는 놈이 없고 다시 선거에서 국회의원 빠지 따라서 헤쳐먹으려고 이 개자식들이. 그러니까 저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거. 포항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개구리, 변형동물인 개구리를 여러분 어떻게 개구리를 죽이는지 지금 한번 내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위대하십니다. 냉수에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습니다. 15도입니다. 15도. 개구리는 차가운 물에 있으니까 적응이 됐죠. 서서히 불을 뗍니다. 서서히 불을 떼 서서히 가열합니다. 서서히 가열하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사우나탕이네. 오늘은 찜질방이다. 식량통이다. 따끈따끈하다.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개구리는 오히려 체감으로 느껴지는 뜨거워지는 물이 체감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결국은 뜨거운 물에서 체감을 느낀다.
지금 보십시오.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넣어놓고 불을 서서히 떼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물에서 적응이 돼서 나중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이놈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고사시키려고 계속 적응 훈련을 시켜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은 걸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구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을 보시면 지금 물이 45도입니다.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45도의 물에 개구리를 바로 딱 집어넣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보십시오. 45도의 물, 뜨겁죠. 물이 상당히 뜨거운 물에다가 처음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보십시오. 자, 뜨거운 물에 들어갔습니다. 개구리. 포항이요,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문재인한테 쌈겨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문재인은 성공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자기가 쳐놓은 그 좌파 빨갱이 종북에 다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청와대 비서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다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지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아파트, 모든 집을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돼요? 미쳤어요. 미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들을 왜 서슴없이 하느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깨워내기 위하여, 그리고 또 강화문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투쟁을 해왔으나 역부족입니다. 내가 볼 때 이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결정적 원인은 뭐냐?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이겼고 좌파 시민단체 이거 다 이겼어요. 근데 비대칭 전력인 저놈의 자유한국당 저 자식들이, 저것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좌파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좌파 애들은요 촛불 시위하면 문재인이 청바지를 딱 입고 모든 정치인들이 앞자리에 다 앉아있고 함께 투쟁을 해서 정권을 찾았잖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토요일날 강화문 집회하는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이 새끼들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런데 또 선거철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요, 선거철 됐는데 지금도 안 나와. 강화문에는 안 와요. 안 오고 나한테 하는 말이 이래요. 뒤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 뒤에서. 야, 이 개자식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정치인이냐 이 자식들아.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인영이가 이런 발표를 하면 니들이 민주당 당사에 쳐들어가서 이은영의 코라도 물어 뜯어야지 이 자식들아. 어디 국민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나 해쳐먹으려고 이 개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저는요, 내가 여기 포항에 여기 오려고 할 때 어제부터 전화가 수백 통 왔어요. 이 가운데 전화하신 분 많죠? 목사님, 포항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요거는 인사요. 두 번째 말이 뭐냐? 절대로 오셔서 자유한국당 욕하지 마세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는요, 국민들이 다 싫어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매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해먹지만 선지자는 국민들이 다 싫어해도 국민들의 돌에 맞아 죽어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강훈 저러다 국회의원 나오려고 이러지. 제가 국회의원 할 사람입니까 제가? 응? 저러다 대통령 조도 안 해요. 조도 안 해. 나는 저는요 이미 메시아의 나라에 왕이요, 왕. 메시아의 나라에 시시한 이 땅의 대통령을 내가 왜 하냐 말이야. 그런데 하는 말들이 자꾸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고 정강훈 저 속지 마라, 저 새끼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런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저도 안 해요. 또 만약에 대통령을 하면 내가 제일 잘하지. 이 세상에서 대통령보다 더 하기 쉬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장관 임명만 다 해놓고, 잘 해놓고 책임져. 결과에 대해 책임져. 그리고 골프만 치러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괜히 일 잘하는 장관들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에 땅값이 올라? 요렇게 자꾸 물어봐서 왜? 지가 도둑질 해쳐먹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 실패하거든. 대통령 나 한번 시켜주실래? 대한민국 내 살려줄게. 저도 안 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선지자는 정치인들을 세우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이 정치인들을 책망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 아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다들 연설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섭니다. 국민이 우상이야. 그럼 국민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말해야 돼? 국민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말해야 되냐고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때는 선지자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국민들이 잘못될 때 거기에다가 국민들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돼서 정치에 처먹어야 되니까 국민들이 잘못 가도 잘한다 이렇게 해야 표를 얻지. 그러나 한기총 대표장 정광훈 목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도 잘못 가면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내가 비평을 안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문재인에 대하여 문재인을 쫄쫄 빤다든지 이런 놈들은요, 목사들도 내 용서 안 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야 자식들아, 목사가 주사파를 헤쳐먹어 이 자식들아. 목사가 주사파면 돼 안 돼? 원래 복음을 성경대로만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 안에는 절대로 좌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 안에 좌파가 있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당신들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해서.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장영록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나하고 친구인데 잘 됐다 이거야. 이참에 완전히 교회를 새로 정돈하자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쫄쫄 받는 놈을 교회에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장영록이 나한테 해준 말이에요. 장영록이 해준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포항에서도 보면요, 이런 집회하면 여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 오잖아. 여기 안 와. 제가 전부 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지.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중도라고. 중도? 성경에 어디 중도가 있어? 성경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하라 그랬지. 지금 다른 주제 같으면요, 스스로 깨닫고 오도록 기다릴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주제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나를 갖다 바친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1200만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은 뭐냐? 드디어 전라도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광주에 가서 처음 포럼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이거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광주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정확히 알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의 지도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심판한다. 지금 문재인은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쳐라 그러는데 정책을 심판해서 되냐고.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지 아니하면 4월 15일 총선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3.1절 대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29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3.1절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토요일날 29일날 3.1절 대회를 이승만 광장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인민공화국에 살래?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에 살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낼래? 아니면 김정은 밑으로 들어갈래? 이 모든 결정적 싸움을 이번에 3.1절 대회에서 끝장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참 불행 중에 다행은 하나님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문광장에 이번에 1천만 명이 모이면 반드시 윤석열은 힘을 받아서 문재인을 현장 체포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 시설 파괴죄로 이걸 현장 대통령일지라도 다른 죄는 대통령 기간 중에 죄를 묻지 못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나 여적죄, 이적죄, 국가시설 파괴죄를 범하는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에 딱 들려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목사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 안 해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광화문광장에 우리가 1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바로 문재인을 체포하여 끌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일을 한번 해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본질을 남겨놓고 무슨 문재인을 버릇을 고치겠다. 버릇이 고쳐집니까? 응?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아서 한가한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29일 날 3.1절 대회가 이제 마지막인데 1년 동안 우리가 광화문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울고 불고 또 포항에서는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버스 출발해서 하루 종일 와서 또 시민대 국민대를 또 내가 짧게 하냐고 또 5시간에 5시간 그거 다 끝나고 포항 내려오면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됐네. 새벽 2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의 눈물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투쟁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불과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대회를 통하여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4.15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야, 포항이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셔서. 얘가 요즘 전국을 다녀보면요 연예인도 필요 없어요. 정치인도 필요 없어. 내가 떴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보였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살려냅시다. 나하고 약속을 한번 합시다. 첫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29일 날 광화문광장으로 몽땅 다 오시기로 하나님과 대한민국 앞에 맹세 약속하시고 정강훈 앞에 약속하시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 그렇지. 오늘 오신 이분 여러분들만 다 와도 문재인은 끌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내가 부려야지. 혼자 오면 안 되고 지금부터 한 사람이 10명씩 포섭해서 나라 살리러 가자 1919년 3.1 독립운동을 재현하자 하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은 다 모여야 됩니다. 다.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포항에 KTX 역에서 딱 내려서 문을 열고 딱 나온 데 보니까 앞에 땅이 있죠. 대지만 크게 많은데 아파트는 몇 개밖에 안 지어졌어. 그래 물어봐서 저렇게 땅을 마련해놓고 신도시 만들어놓고 집을 와 안 지어놨냐니까 지금 있는 집도 다 팔고 도망간대요. 포항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요? 이런 걸 놓고도 포항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문재인을 쫄쫄 빨면 돼 안 돼요? 얼마나 망해야 망한 줄 안단 말이야. 아까 개구리처럼 말이야. 꼭 죽어봐야 알아요? 개구리처럼 죽어봐야 아냐고.
죽기 전에 우리는 와뜨고 튀어나와야 돼요. 죽기 전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29일 날 안 와도 될 사람을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세 번째로, 몸 상태가 나보다가 더 심한 사람. 여러분은 내가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나는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작년에 저는요, 수술해서 목뼈를 잘라내다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영상 보세요. 이게 내 목의 상태야. 나는요, 이게 쇠 기둥을 박아서 이게 힘으로 겨우 걸어 다녀요. 이러다가 어느 날 돌뿌리 하나 딱 잘못 차서 팍 넘어져 버리면 그날 나는 하늘나라 가는 날이야. 이래도 나는 내 조국을 김정은 저 새끼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나는 대한민국을 저 빨갱이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몸 상태가 나보다가 더 심한 사람은 그날 안 와도 되고, 나보다가 조금이나 더 난 사람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오셔야지요. 정가운 목사를 봐서라도 오셔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이가 나보다가 더 많은 사람은 안 와도 돼요. 나보다 연세가 더 높으신 분. 그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올해 95살이요. 그러니까 96살부터는 안 와도 돼. 이거는 농담이야. 그러나 하여튼 다 나오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청와대 광야교회 그 앞에 노숙 투쟁하시는 분 중에 90세 되시는 권사님이, 연세가 90세시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철야기도 하고 있어요. 90세 되신 권사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0도 넘어갔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어떠니까, 여기서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영광이에요 그래요. 이빨도 하나도 없어. 이빨도 말도 아니라 여기가 가는 거 영광이에요. 90세 때는 저 권사님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핑계 댈 것 없어요. 포항이여 일어나라. 일단 나라부터 살려놓고 보자. 그 후에 모든 주제들은 나중에 토론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원부터 끌어내놓고.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저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행복하게